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신고서는 일단은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도인 우리가 거래 자체가 매매이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이 뭐 하겠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뭐 계약서 쓰겠지.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죠? 계약서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죠. 신고서에 뭐 할까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공동신고 그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직거래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매도인 A가 있고 매수인 B가 있으면 이쪽에 그죠? 개공이 갑이에요. 그럼 이쪽에 개공이 을이죠. 이게 뭐야? 그럼 이때 신고 누가 하겠어요? 개공이 공동신고죠. 예. 개공이 공동신고. 그러니까 개공 갑하고 누구하고? 개공 을이 합니다. 이 사람은 신고 의무가 없죠? 그죠? 그냥 서명 또는 날인만 할 거지. 그죠? 그리고 이때 누가 신고서를 제출하겠어요? 예, 예. 매수인 쪽 개공갑 있죠. 개공을이 그러니까 공동 제출이 아니고 공동으로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를 누가 제출한다고? 일방이 제출하면 일방이 하시죠. 공동 신고, 공동 제출 아니고 공동으로 신고하고 일방이 제출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2번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이 신분증명서가 몇 개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네. 이거 우리 신분증명서 그럽니다.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는 소공이 전자문서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대행과 전자신고는 불이치죠. 그 다음에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내용이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이에요. 변경 신고예요. 변경 신고입니다. 기재 오류가 있을 때는 정정,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입니다. 14번에 2번이고 그다음 15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장 등의 의견을 듣고 밑줄 다 긋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거 재지정입니다. 의견을 듣는 건 재지정 절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 등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으로 국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 성행 그죠? 그 다음 지가 급등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뻔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그 생각을 하게 했죠. 생각했죠. 이 너무 뻔한데 이거. 자, 근데 뭐 애매해도 2번, 3번, 4번, 5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정답은 1번. 그죠? 너무 뻔해서. 자, 자 갑니다. 16번. 그러니까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 금지 행위. 분양, 대행, 업, 주급고. 이거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원을 초과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고용인 간의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당해 거래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거 지금 금지 가운데 어디 해당되죠? 예, 직입니다. 직. 직접 거래인데 금지 행위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해 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계약은 유효입니다. 세 번째, 전매 차익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기업 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했다면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예, 항상 이 투기 조장 행위는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전매 차익하고 매매입니다. 아시죠? 계약 방식은 매매일 때.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세 가지 X였죠. 구상권 X, 결격 X, 절취 X 세 개. 그다음 5번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거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17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모든 개공은 컷. 보증 설정에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경우 등록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보증 설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이 법에 정한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옆에다가 생략 가능도 적죠. 반드시 신고 아니죠. 생략할 수 있다. 언제? 보증기관에서 등록관청에 대해서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맞죠? 그 보험 청구권은 현행상법상 규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세 번째, 종별에 따라 보증 설정 금액은 차이를 두고 있으나 기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하는 보증 방법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렇죠? 선택의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라든지 이런 방법 구체적인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선택의 폭,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뭐다 하나를 택하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재설정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죠. 자, 손해배상 딱 나왔다. 며칠? 베이로 그랬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재가입하거나 공탁한 금액에서 자 지급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아시겠죠? 문제는 쉬워요. 다 맞췄죠? 웃을 일 아니고 다 맞춰야 되는데 자 갑니다.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청구권은 자 간단하면 정리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딱 나오면 판례상 이거 성격이 그죠? 뭐라 그랬죠?
상인 보수 청구권 그랬죠. 상인 보수 청구권이다. 이게 어떤 내용하고 이어지더라?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그죠? 거래 시 보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당연 보수입니다.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래가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일부조차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청구권에 딱 구분할게. 자, 언제 발생합니까? 중개 시, 거래 시 맞죠? 중개계약 체결 시입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양도 등 가능하다. 맞죠? 중개 완성 전이라 이미 발생했으니까 언제 행사할 수 있다.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시 그죠? 그리고 발생과 행사 사이에 뭐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아셨죠? 그러면 인과관계를 결정적 기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정적 기여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개공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을 때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결정적 기여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오로지 개공의 중개가 유일한 거래계약 체결의 원인인 경우를 말합니까? 응? 개공의 중개가 즉 그 결정적 기여라는 게 개공의 중개가 유일한 원인인 걸 요하는 거예요.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일 필요 없고 협력적 원인으로 족하다. 아셨죠? 단지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중개 거래 계약이 되면 뭐하고 중개 보수는 받을 수 있답니다. 이해하겠죠? 협력적 원인으로 족합니다. 주되거나 유일한 원인이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 소멸한다? 소멸한다.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 과실이죠. 개공의 고의 과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중개 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셨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자 대상물을 구분하시랬죠. 중개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물입니다. 대상물이라 할 때 주택일 때, 주택 외일 때, 복합 건축물까지 보통 3개 있죠. 그러면 주택이다 그러면 뒤에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결합되는 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의 종류를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매매 교환은 임대차 등 해가지고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그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나온다는 말은 대상물이 뭐다?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약의 종류를 구분할 때 1천분의 8이라는 요일이 있죠. 1천분의 8이라는 요일 자체도 대상물 뭐일 때? 주택일 때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다가 요일을 곱하면 거래금액에다가 요일을 곱해서 나온 걸 뭐라 그러죠? 산출액 그럽니다. 산출액은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봤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산출액은 일방 한도입니까? 쌍방 한도입니까? 일방 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하고 따지죠? 한도액과 비교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외가 되면 주택 외에는 대상물을 구분하죠. 면적을 봐야 됩니다. 일단 주거용 오피인지 따져봐야 되고 주거용 오피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85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그 외에는요. 1000분의 9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 협의 결정.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 결정이란 말은 얼마를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중개보수표에다가 상한 요율을 명시하게 돼 있죠. 상한 요율 명시 의무라는 게 주어집니다. 되고 그래서 협의 결정 상한 요율 명시. 그다음에 복합 건축물이다 그럴 때 뭘 따진다? 주택 면적이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이렇게. 그리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주가 되는 게 일단은 많으면 4개인데요. 일단은 교환 있죠. 교환 그럼 뭐다? 큰 거, 그죠? 그 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있죠.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은 3가지입니다. 보증금이다 아니면 합산금액이다. 합산금액이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 미만일 때, 5천 미만일 때 얼마 곱한다? 70을 곱하라 그죠? 세 가지. 합산금액 5천 미만 70까지 이렇게. 그리고 동동동 있죠? 동일이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세 번. 동일이 세 번 들어가면 뭐만 받아라? 매매죠? 매매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분양금 있죠? 분양권. 분양권 그러면 기납입금, 총분양금, 총대금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총분양가가 아니고 총대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죠.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납입금에다가 피를 더한 걸 우리가 총대금 그래요. 그래서 표현이 이거 분양권은 일단 원칙은 기납입금이죠.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피까지. 웃돈입니다. 아랫돈은 필요 없죠. 마피는 안 됩니다.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이거 대기요한 기억하십니까? 대상물, 그 다음에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요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한도액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일방인지 아니면 총액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가죠.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발생 시점에 이미 벌써 의뢰시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했으니까. 두 번째, 동일이 몇 번 들어있어요? 세 번 들어있으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보수를 계산한다. 맞죠? 이 3번,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건 매매 교환 외죠, 임대차 등입니다. 거래 금액이 얼마? 1000분의 8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그죠? 네 번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주택의 중개가 완성됐을 때 어디 관할 조례?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맞죠? 중개보수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복합용도 건축물은 주택면적이 2분의 1을 초과 이하입니까? 이상 미만입니까?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을,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 아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정답 5번이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가통신사업자로 이제 신고하겠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한다.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여튼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기부 장관? 근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정보통신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소관 업무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번에 누구더라? 최 누구던데? 하여튼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뭐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건 공인조법 아니에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서 신고를 해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부가통신사업자가 됐죠? 부가통신사업자인 자가, 그럼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 뭐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공유사법이 이제 공유사법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뭘 갖춰야 돼? 지정요건을 갖춰요. 그죠? 지정요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신청할 때 이때부터 이제 국장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건 부가통신사업자고 정보망을 운영할, 그러니까 이건 사설이든 부가통신사업자, 이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우리하고 일단 관련이 없어. 근데 이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 개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죠. 500이 31일. 맞죠? 요 부가통신 사업자인 자가 500이 31일 해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셨죠?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누가? 지정 신청자인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그 요건을 갖추면 지정 신청을 딱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임성이죠. 지정의 임성입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정 신청을 받으면 최소한 며칠 안에는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며칠? 그죠? 30일 이내에는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서 교부 그러면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지정서 교부를 받았죠? 지정 받은 거야, 이제. 지정 받았으니까 뭐라 불러야 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됐는데 바로 그죠? 설치 운영하지는 않아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됐으면 이때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에 3월.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내가 어떻게 정보망을 운영하겠다고 가입 이용자의 의무사항이라든가 아셨죠? 등록사항이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운영 규정을 정해서 운영 규정에 승인을 얻어야 돼요. 누구? 국장의 승인. 그러니까 운영규정, 공제규정, 책임준비금 전형 있었죠? 아까. 그래서 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그죠? 지정 후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받으려는 자가 아니죠. 지정 받은 자는 여기죠. 그리고 지정 받은 자는 운영규정 승인을 정해서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고 그리고 지정 받은 날부터 최소한 몇 년 안에는 1년 내에는 뭐 해야 된다? 설치 운영을 해야 돼요. 둘 다 위반은 대표적으로 뭐다? 제재예요. 어떻게 할까?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대표적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언급되는 숫자 500이 31일, 그 다음에 30일, 3월, 1년. 그러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이 정보망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 자신이 파악한 정보는 오픈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오로지 누구한테 받은 거?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돼요. 위반하면 지정은 취소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 1입니다. 정임금이 할 때. 좀 관계가 명확해집니까? 알죠? 그러니까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료를 쓰는 게 개공이에요. 그죠? 맞아요? 뭐 예입니까? 무조건 적으면 예야. 누가 국장이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령에 영주책 누구 뭐 상호간에 있잖아요.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간에라고 잘 나오거든요. 누구? 개공들끼리 그죠? 그리고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딱 기본. 네 가지.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숫자.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운영규정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이렇게. 자, 그래서 19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디서? 국토교통부령 줄 닫고 고인정의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X, 법인 또는 개인이겠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 가입한 개공의 컴퓨터 용량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개공의 컴퓨터요? 지거요, 지거.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틀렸죠? 지정받은 자입니다.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해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누구로부터?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저 이 위반한 거 맞아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했으니까. 그래서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 1.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지문이 그죠? 1번에 탁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또 생각한다. 아, 이제 그죠? 너무 간단한데 이거. 간단한 게 답이지 뭐. 제가 한번 1분만 답을 딱 몰아보잖아요. 절대 만점 안 나옵니다. 사람 심리가. 이상한데 이렇게 한 번으로 몰릴 리가 없는데. 자, 그런데 저는 무조건 5분의 1로 거의 아니 진짜 이번에는 맞췄어요. 일부러 5분의 1을 딱 정확하게 맞췄어요. 한 번도 아무도 안 해봤죠? 애매할 때는 한번 해보시지. 예? 시간이 없기는 40분에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40분 안에 마킹하는 시간은 무조건 빼야 돼요. 어느 과목이든지. 자, 갑니다. 협회.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죠. 이미 가입주입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회 지부를 둘 수 있고, 그죠? 설치한 때는 등록관세에 신고합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지부지의 설치 근거는 정관입니다. 시도에 두는 건 지부고, 시군구에 두는 건 지회고, 그리고 신고하는데 사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언제 성립할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함으로써죠. 가끔 틀린 지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얻은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가시가 아니고 등기시입니다. 협회는 고유 업무로서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 맞죠?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료 수입액 맞죠?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맞죠?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지문들은 틀린 지문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비틀기고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20분의 정답은 2번. 그리고 협회 설립은 인가주의입니까? 허가주의입니까? 이것도 의외로 뜬금없이 뜬금포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은, 자, 해봐요. 이제 제목을 제가 또 부르면 대답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눠봐요. 두 개로. 그죠? 취소 처분하고 뭐하고 정지 처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은 행정형벌과 병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과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행정질서버린 과태료 처분과 병과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병과는 그 얘가 공인중개사법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겁니다. 운영규정.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내용 있잖아요.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 위반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얼마라고? 500과입니다. 운자 500과. 이게 원칙인데 다만 누구는 안 돼. 개공은 안 돼요. 개공은 아셨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거지. 원칙은 병과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승격상 아셨죠? 그러면 취소 처분하기 전에 뭘 거칠까요? 청문이라는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요.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는 뭐란다? 사전 절차라고 하고 혹은 이거 자격 취소에서는 이거 뭐라 부르더라 이거? 자격 취소에서는 이거 필요한 그러니까 자격에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거기는
사전 절차라고 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필요한 절차가 뭐라고? 요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이걸 사전 절차라고 하니까 이거 시도지사 중에서 누구였어요? 그치?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겠죠? 이렇게 됐다 크게 적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혹시 잘 못 보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취소와 정지가 총 몇 개 있어요? 취소 3개, 정지 2개 있었죠? 그 중에서 답을 찾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지문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행정처분 중에서 뭐하고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나온다는 거. 그리고 7일 내 반납이라 할 때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더라 이거.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묶어서 바꾸면 뭐하고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의 경우에 그리고 7일 내 반납할 때 등록 취소 처분 중에 계공의 사망은요. 계공의 사망의 경우에 등록증 반납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의 해산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자격 취소의 경우는 반납 대신에 사유서 제출이라는 말도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그렇죠. 자격 취소하고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는 숫자가 3이 나올 때가 있고 1년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재등록, 폐업이란 단어하고 이어지는 거 몇 년이에요? 1년. 그 다음 업무정지 위반 사유, 즉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라고 나오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죠. 3년이 경과된 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에다가 재등록 폐업이라는 말이 결합되면 3년이 아니고 1년이라는 것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있잖아요. 시도지사로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5개 있습니다. 자격 취소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도 누가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취소 처분 시에 자격증 반납을 누구한테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시 소공의 고용 신고 시 자격 확인 요청이죠. 자격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 확인 요청도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요 차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대한 그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해하겠죠? 네. 딱 그렇게. 그리고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의 전속 고유 권한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라는 말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봐봐요. 자,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가 딱 나오면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이거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그러면 제가 기계적으로 2개를 기억하셔야 했잖아요. 누가?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해야 한다. 양대 부정이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딱 나오죠. 이건 습관적으로 누구예요 이거? 소공. 기억해야 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역시 시도지사죠. 중에 누구? 교부한 시도지사가. 나머지는 두고.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는 개공을 대상으로 하죠.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됐습니까? 행정처분했을 때. 물론 종류는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치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사 양정이 부대 업무정지 6개월은 정상이 독결
그다음에 자격정지 6월은 이중 금지 정도까지는. 그러면 물을 때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로만 묶여진 것은 거잖아요. 뭐뭐 빼면 돼.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가운데서 뭐뭐 빼버리면 나머지가 업무정지죠. 절취 빼고 과태료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업무정지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서 이게 누구에 대한 제재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개공에 대한 제재 위반 가운데서 절취 빼버리고 500과 100과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뭐예요? 예, 업무정지예요. 예. 자, 갑니다. 그러면 21번 개공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틀렸죠? 등록 취소 사유가 해결사 양정희 부대부터 많잖아요. 물론 등록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산. 근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죠. 등록 취소 처분시입니다. 취소 처분시.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우리가 원래 독점법은 업무정지 6개월이죠. 업무정지인데 세 번째 줄 뒤에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줄 딱 긋고 뭐죠? 상치. 상치 중에서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개거든요. 1년에 3회 이상 하는 거하고 독점법 그죠? 2년에 2회 이상 하는 거 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일단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대상이 개공 등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등이 아니고 개공 뭐 소공이나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예. 왜냐하면 등에는 누가 들어가니까 중개보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지금 청문회 절차 그랬잖아요. 그럼 청문회 대상은 행정처분이에요? 취소처분이에요? 예, 취소처분입니다. 틀린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문회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맞죠? 5번, 등록관청은 폐업전 위반, 폐업 나왔죠? 행정처분함에 있어 폐업기간이 몇 년이 기간된 때 1년이 경과한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서 정답은 4번이죠. 22번 공인중개사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토부 줄 딱 긋고 둘 수 있다. 그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심의사항 가운데 자격취득이라는 거 들어있죠? 그리고 이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 내용은 시도지사 준수 의무사항입니다. 맞죠? 심의한 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답니다. 두 번째, 이번 나오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준수 의무가 주어지는 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본문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어는 뭘까요?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줄 거죠. 1개월 이내에 줄 거고,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하고 자격증을 뭐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 그러면 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국장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나올 때입니다. 정책심의위 위원이 나올 때. 그리고 국장은 예외적인 시험 시식권자 맞죠? 네 번째, 시험 시행 기관장은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그죠?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5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이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 심의위 의결을 줄을 딱 긋고 당해연도 시험 시행 여부도 심의위 의결사항 맞죠? 당해연도 시험 시행 여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정상이 독결 딱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정상이 독결. 자, 1 기억이 갑니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중개 보조원으로 뒀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이면 절치입니다. 예, 요거 구분하시고 결 동그라미 하시고 6월 이내 해소하면 그렇지 않죠? 년은 어디 갈까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정보적 정상이 할 때 정보 거짓된 정보 공개입니다. 디귿 갑니다. 개공이 이중 등록을 했다. 절치와 1대1이죠. 그 다음에 리얼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컷. 원래 앞에 1년에 3회 이상 그러면 상치 1년에 2회 이상 그러면 업무 정지 그랬죠. 예, 그리고 뒤에 다시 과태료입니다. 다시 과태료니까 뭐요? 업무 정지입니다. 정상 이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미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직접 거래의 직이죠.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상치죠. 상치는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 독점법 위반 있잖아, 그죠? 독점법 위반은 원래가 뭐랬죠? 업무정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결, 그 다음에 니은은 정, 리얼은 이, 미엄은 상, 비업은 독, 정상이, 독결. 다 들어갔네. 맞죠? 그래서 뭐 빼고 디귿 빼면 돼요. 왜 이 문제를 내겠어요? 정상이 독결 기억하라고. 자, 갑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입니다. 틀린 것은 이건 일단은 근거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됐을 때 네 가지 주어지는 의무 있죠. 보약, 무분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컷. 거래 안전의 밑줄 딱 긋고 뭡니까 이거? 이중매매 방지입니다. 공개사법상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뭐라고?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그리고 자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금 등을 컷. 이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죠. 예치기관의 컷. 예치기관이 뭐였어요? 그죠? 4번 있죠. 금융기관, 공개사업자, 신탁업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치하도록 그 당사자에게 뭐한다? 권고할 수 있다. 줄 딱 긋고 의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격은 언제까지 예치할까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까지입니다. 사전 수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사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경우 누구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예치해야 된다? 아니죠.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 누가 발행한다?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 줄 딱 긋고 예치명의자는 어떻게 개공 또는 그죠? 개공 또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은공 신체 보전 해가지고 6개 있죠? 신체 보전까지 은공 신체 보전. 그리고 개공의 명의로 딱 그러면 결합되는 거이 보약 무분 해가지고 보가 뭐죠? 보정 설정 의무. 얼마만큼 보정을 설정할까요? 거래 금액을 자 이렇게 나와요. 거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예치금을 보장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혹은 다른 말로 예치금에 상응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에 상응하는 거야. 예, 예치금에 상하는. 아시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약정을 해야 돼. 그죠? 약정해야 되고 무단 인출 금지. 거래 당사자 동의 시에는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아셨죠? 분리 관리입니다. 분리 관리해야 된다. 그죠? 자기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네 개가 나왔다는 말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되고 개공의 명의로 이렇게 답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고 1월 이내 맞죠? 1월 내 선매자 지정입니다. 선매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그죠? 이 선매가 딱 나오면 기간은 15일 아니면 1월이고 선매가는요 감정가 기준이다. 나오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그다음에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불허가 여부가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 줄을 딱 끄고 결정 통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 통지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도달주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 매년 1회 이상 토지 개발,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실태 조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시도지사와 국장은요 지가 동향 조사입니다.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데 전국의 연 있죠. 전국 연 1회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는 건 뭐라고? 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1회가 뭐죠? 개항조사. 개항조사를 토대로 해서 매월 1회 뭐죠? 지역별 조사. 그리고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특별 집중조사. 이 세 가지가 누구? 시도지사가 아셨죠? 관할 내에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개항조사, 지역별 조사, 그 다음에 특별 집중조사. 이해하겠죠? 그것도 순서대로 그리고 주기, 분기별 1회, 매월 1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하는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주어가 바뀌었고 시장군수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딱 줄 거고 위에 적죠. 방임전기 어떻게 해요? 1757 이렇게 방임전기 1757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죠. 토지 취득가액이란 뭘 말하더라? 실제 거래가를 말한다. 그죠?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 씁니다. 그게 방임전기 해가지고 방치는 10%, 임대는 7%,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용은 5%, 기타 7%. 예, 이렇게 방임전기 기억하셨죠? 딱 적으시고 좀 쉴까요?